KF-21 전투기의 엔진이 전면 교체되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이 마하 3.14 이상의 속도를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기존 미국산 GE-F414 엔진을 모두 국산 램제트 엔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기존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초고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기술은 특허 출원된 3중 연소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중 연소 기술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며 초음속 비행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마하 3.14를 넘어서는 속도는 KF-21을 세계 최상위권 전투기로 올려놓았습니다. KAI는 27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계약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빈 살만은 폴란드는 빠져라 며 한국과의 독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추진하던 K2 전차 계약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사우디는 미국의 F-35 대신 KF-21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KF-21위 엔진 교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자주 국방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GE-F414 엔진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외국 의존도가 문제였습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완전한 국산화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공기 흡입구를 통해 초고속으로 압축된 공기를 연소합니다. 3중 연소 시스템은 연료 분사 단계를 3번으로 나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기술은 마하 3 이상의 속도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KAI는 이를 통해 KF-21을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테스트 비행에서 KF-21은 마하 3.14를 돌파하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F-35의 최대 속도인 마하 1.6을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K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의 협력으로 특허를 획득한 신기술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3중 연소 램제트는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거리 작전과 고속 기동에서 KF-21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27조 원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수출로 시작되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 방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격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은 믿을만하다 며 KF-21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10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살만의 폴란드 빠져라 발언은 중동과 유럽 간 경쟁을 암시합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수출로 한국과 긴밀했지만 사우디는 KF-21에 집중했습니다. 사우디는 F-35 대신 KF-21을 선택하며 미국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미국을 넘어선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으로 유명하지만 속도와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초고속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KAI는 사우디 계약은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KF-21에 관심을 보이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위 엔진 교체 결정은 2025년 3월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은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에드는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쳤습니다. 3중 연소 시스템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하 3.14 이상의 속도는 기존 전투기의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고 초고속 타격이 가능한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KAI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와 자주 국방의 상징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빈 살만의 방안은 한국 정부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은 KF-21 수출을 넘어 방산 협력 전반을 논의하며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KF-21을 선택했습니다.
초고속 전투기는 지역 안보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F-35 수출로 중동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결정은 한국 방산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음을 보여줍니다. KF-21위 27조 원 계약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KAI는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기대하며 생산 라인을 확장합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레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 기술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합중 연소 시스템은 연료를 3단계로 분사해 연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고속 비행 시 엔진 과열 문제를 해결한 핵심 기술입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KF-21은 모의 전투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마하 3.14로 비행하며 적기를 압도하는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는 KF-21의 빠른 납기와 성능에 매료되었습니다. 빈살만은 폴란드와 달리 한국은 신속하고 확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계약으로 한국과 협력 중이지만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사우디는 KF-21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F-35 수출국으로서 사우디의 선택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이 이를 뒤흔들며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은 다소 부족하지만 속도와 기동성이 강점입니다. 사우디는 이를 활용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전술을 구상 중입니다. KAI는 KF-21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27조 원 계약을 발판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산 램제트 엔진의 성공은 한국 항공산업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3중 연소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며 향후 다른 전투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살만의 방안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F-21위 엔진 교체와 수출은 자주 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대만 총통, 중국는 적대 세력, 발언 뒤 중국 공군기 59대 무력 시위.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훈련과 맞대응이 이어졌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최근 중국을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양쪽은 서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며 상호 비난 수위를 높여 양안 관계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다. 18일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 59대가 출격한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대의 항공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는 진입했고 중국 해군 함대 9척과 정찰용 풍선 2개도 확인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덧붙였다. AFP 통신은 이번 중국군 출격 규모가 지난해 10월 14일 진행된 대만 포위 군사훈련 랜허리젠 연합미검 2024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당시엔 153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포착된 중국 무인기와 함정 등의 사진을 X의 트위터에 올렸다. 중국군 훈련은 전날 시작된 대만의 전쟁 대비 훈련에 이어 진행됐다. 대만은 소한광이라는 이름으로 닷새간의 훈련에 돌입했다. 소한광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에 대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고 대만 연합부는 보도했다. 양안 관계는 대만과 미국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입장이 잇따라 나오며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3일 비판 수위를 한껏 높여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날은 중국이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상실할 경우 대만의 비평화적 방식 등을 조처를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 전날이었다. 또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누리집에 게시해온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중국에선 날 선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천비나 대변인은 전날 소한광 훈련 뒤 진행한 중국의 군사훈련이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 오류를 계속 홍보하고 양안 갈등을 확대한 데 대한 단호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이미중 관계의 기본인 점을 강조하며 중국 군사훈련은 대만 독립에 대한 외국의 묵인과 지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